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호선입니다. 의학적으로나 또 국민보건상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하고 컨센서스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문신을 조금 반영 과정이죠. 저한테는 이제 에스테틱 진료를 많이 하니까 좀 많이 했었는데 이런 이유로 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 이유는 아실 겁니다. 밖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그렇지만 의사로서 꼭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사항은 예전에 초창기에 이제 저희 나라에서 문신이 많이 됐을 때 안재현 선생님 책이 있어서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전어를 섞어서 부족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가장 엄격하고 의학적인 고찰이기 때문에 가장 엄격하고 빠짐이 없는 리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리뷰를 듣다 보면 이거 과연 문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오르와 넌이잖아요. 부작용은 일어나면은 100%가 아니면 0인 거잖아요. 아무리 0.001%라도.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꼭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서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할당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염료의 색깔에 따라서 성분들이 되게 다양한데 지우기 좀 어려운 염료는 약간 밝은 계통, 건강에 위험이 있는 염료 중에는 동그라미 2개짜리 뭐 카드뮴이나 그다음에 아조 계통의 컴파운드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둥근 것도 약간 위험합니다. 그래서 머큐리나 뭐 코발트 이런 것들도 조금 카본 이런 것들도 조금 위험하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니켈 성분도 알러지를 좀 많이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포토 알러지 리액션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크기가 6마이크로그램 이상인 경우가 좋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색소 소실이 이동이 많고 그 다음에 MRI에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 금속 계통입니다. 철, 니켈, 코발트, 크롬.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과정은 온도 힐링을 통해서 정착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WHO에 있는 인터내셔널 에이전시 오브 리서치 온 캔서에서는 타투의 장기적인 이펙트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한 리뷰를 했는데요. 그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염료의 부분인데 캐리어와 색소를 하는 2개의 페이스로 나눠져 있고 100개 이상의 케미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화장품보다도 오히려 레스 세이프티 테스팅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조금 덜하다는 거죠. 많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연구가. 그리고 잉크 부분에 10 내지 40%가 불용성 발색단이고 산업용 염료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요즘엔 나노파티클까지 나와서도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60에서 90%는 캐리어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폴리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나 카본 블랙 잉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암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부에 우리가 문신을 해서 연구는 아니고 흡입이나 모발 염색할 때 쓰는 연구에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금속 성분들을 포함할 수 있다.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솔벤트 포션은 빠른 바이오 어빌리티로 즉각 대사가 돼서 타투 24시간 내에 피크 익스포저가 될 것이 대량 계산이 되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솔벤트도 에큐트 익스포저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다이렉트 제노 톡시시티로 DNA 변이를 유발해서 한 번만 변이가 되더라도 장시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피그멘트 성분도 역시 시스테믹 롱텀 이펙트의 가능성이 유사한데 DNA나 뭐 이런 데 변화를 일으킨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나 자가 분해에 의해서 이제 피부를 통해서 임파절로 전달이 돼서 나중에 바이옵시를 해보면 임파절이나 혈관 주변에 이런 잉크들이 보이기도 하고 동물 실험에서는 보면은 실제로 여러 기관에 멀리 가서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측정이 불가능한 미량일지라도 천천히 릴리즈가 돼서 콘스턴트 로우 도즈 인터널
익스포저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파서빌리티는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뮤 시스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다량의 임파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그 칼시노제네시스를 룰아웃 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책임 소재가 있는 얘기니까 룰아웃 할 수 없다 그러면 룰아웃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디스크립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림포마에 대한 팩터는 그 HIV나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자체가 이뮤노 서프레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ROS나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그 지속되면 로우 도즈 인플라메이토리 리액션이 되면서 면역계를 과자극하게 되고, 동물 실험에서 보면은 고용량이 아니지만 이런 이뮤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암의 발생이 있더라.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는 BBB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실험 데이터들이 있어서 좀 주의를 요하는데, 이게 사실 가장 굉장히 작은 한두 개 나타난 것도 극단적인 레포트이기 때문에 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이게 다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면서 제가 이거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메티큘러스한 리서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타입을 이렇게 나눴는데, 칼시노제닉한 것들은 카디움 계통, 그 다음에 2B는 파서블리 칼시노제닉한 건데 머큐리, 코발트, 그다음에 카본 블랙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타투와 관련된 바이러스 질환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푸어 하이진일 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유럽도 이런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개선이 되었고, 문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곳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위생 상태가 개선되면서 좋아질 수 있다고 돼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레플로시가 또 이걸로 했다는 케이스 레포트도 있습니다. 아웃브레이크 된 거죠. 한 그 타투 샵에서. 그래서 이제 그랬던 보고들도 좀 있습니다. 시술 대상자는 저도 그렇지만 사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 눈썹 그리는데 1시간 넘게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눈썹에 힘을 줘야 좀 이게 화장이 살아나는데, 그래서 메이크업을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이나 모델 수상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나이가 많거나 신체적 그 어려움으로 메이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필요하신 분, 화장품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신 분, 외모의 개선을 요하는 경우는, 또 우리가 세라피틱한 거는 뭐 백반증이나 탈모나 화상용토, 튼살, 기타 색소성 질환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려사항은 일단은 그 미용 그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슷하지만 환자의 정서 상태나 시술 동기, 기대감을 잘 그 평가를 해야 되고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충분한 상담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이거 끝에 체크리스트하고 동의서, 시술 후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좀 저희 학회에서 지원해 드리는 쪽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쓰는 거, 논문, 그다음에 기존에 나 있던 책들 이런 거를 정리한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진행을 하면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좀 만들어 봐서 그 아마 초록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시술 금기에 대해서는 룰아웃 해야 되겠고, 전후 주의사항 환자한테 얘기해 줘야 되고, 알레르기 테스트가 필요하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한점은 좀 맞습니다. 금기사항입니다. 임신부 켈로이드, 이게 1에서 1.2mm가 되면 레티큘라 레티큘라 더미스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필라리 더미스하고 레티큘라 더미스는 그 운도 힐링에 있어서 파이브로시스 되는 메커니즘이나 또 그 타입이 다릅니다. 그래서 레티큘라 그 더미스를 스티뮬레이션을 너무 심하게 해서 파이브로시스가 심해지는 경우가 켈로이드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 하이퍼트로픽스카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레티노이드를 복용하고 있거나 바르는 경우에도 그 색소의 변화나 탈모가 일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정신과 질환, 또 그 혈액 질환 이런 것들을 잘 봐서 룰아웃 해야 되겠고요. 전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질들, 특히 항응고제나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금지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운드힐링이 프롤리퍼레이티브 페이스가 인플라메이티브 페이스는 1주, 프롤리퍼레이티브는 보통 2주에서 한 4주까지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조금 그 상처에 변형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 뭐 메카노 트랜스덕션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는 게 좋고, 보습을 잘해주고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피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떨어져 버리면 이게 물감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환자한테 잘
말씀을 좀 드리고, 요거는 대한마취과학회에서 제가 조금 회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자료를 얻어서 다시 재정리했습니다. 아스피린에 대한 거는 이거는 이제 수술과 마취에 대한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케플라 리플렉서스 아래쪽으로 시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출혈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출혈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물감을 또 넣기가 힘들거든요. 자꾸 반복해서 넣어야 되는데 출혈이 계속 피가 찢어져서 나면은 물감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도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수술에서는 조금 더 라이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보통 2, 3일 안에 보통 끊고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수술에서는 1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파린이나 이부브로펜 이런 것들도 쭉 있고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스텐트 같은 거 많이 해서 심장 스텐트하고 쓰는 이제 플라빅스 같은 경우에는 7일, 그 다음에 유클리티드 같은 경우는 14일이니까 이제 복용하는 약을 잘 꼼꼼하게 설문을 해서 환자 상담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합병증으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다 컨타미네이션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단계에서 깨끗하지 않은 오염물질에서 오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타나고 기존의 소리아시스나 라이켄 플라노스 그다음에 비틸리고 이런 것들이 상처를 내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술 전에 반드시 히스토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캔서의 위험성도 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롱텀한 거니까 사실은 저희가 인지를 하지는 못해도 만약에 타투를 많이 하는 사람에서 문제가 있으면 꼭 바이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틀리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다 보면은 원래 오리지널 컬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색깔이 굉장히 많잖아요. 블러드 플로우나 하이드레이션 상태에 따라 색깔이 계속 바뀌는데 물감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스매치가 올 수 있고 너무 깊이 다량을 넣다 보면 이렇게 블랙 컬러가 햇빛에 비춰져서 틴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염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알러지 반응은 톡식이나 이뮨 메디에이트로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포토 알러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타투 부위에 여러 가지 변형된 글래뉴로마토시스 리액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거는 중국에서 보고됐던 시스테믹 사르코이도시스가 일어난 사진들입니다. 여기 했는데 눈이 신경 마비가 왔고 팔과 문신 부위에 보면 작은 사르코이도시스가 생기고 MRI 찍어보니까 여기 다 이렇게 기관들의 메스들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케이스 레포트가 됐던 거고 미국에서 한 10년에 걸친 컨택트 패치 테스트를 한 거에 결과를 좀 리뷰를 몇만 케이스를 했는데 제일 많은 거는 헤어 다이에 대한 게 많았고요. 그리고 카드뮴이나 발삼 오브 페루 이건 약간 방향제도 쓰고 니켈 이런 데에서 리액션이 있었다고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패치 테스트는 귓볼두에다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저분산 용량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테스트가 돼서 포지티브 레이스를 올리려면 테이프 스트리핑을 하든지 레이트 리딩을 하든지 포토 패치 테스트를 하는 게 좀 정확하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드물지만 MRI에 의한 화상 건이 보고가 되는데 금속은 다 생길 수가 있고 열이 돼서 가벼운 화상, 1도 화상이 일어났던 보고들이 있고 이미지가 왜곡된다 할지 금속끼리 튕겨 나가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크기, 색상, 잉크,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먼저 평가해야 되고 어떤 성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강해질수록 좀 더 심해져서 1.5 테슬라 정도의 MRI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돼 있고 이미 알고 있다면 파라미터를 좀 조정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합니다. MRI가 아이론이 들어있는 페록스에서만 조금 많이 보고가 됐었는데 이후에 넌 아이론인 리드, 쿠퍼, 징크, 크롬, 알세닉, 그 다음에 카드뮴, 바륨, 머큐리 이렇게 단합 혼재된 노페릭 옥사이드에서도 포스트 디그리 번이 일어났었던 있어서 케이스 레포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문신을 하시는 분들의 또 이제 너무 어려서 하면 동료들이 다 같이 하니까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문신이 가지고 있는 시퀀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문신을 청소년들이 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름이나 종교 같은 문신을 새겼는데 마음이 변심하는 거죠.
그럼 내가 왜 그랬나 이제 이런 거로 스트레스 받고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신 자체 만족이 못한다 할지 이럴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네거티브 필링을 주게 되면 셀프 이스팀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티그마나 앵자이티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적정한 터칭이 임상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알러지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아실 테고요. 정 안 되면 서지컬 리무브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임상적으로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대부분 합병증이 예방 가능한 것들이고요. 그 유럽이나 이런 경우에는 타투를 하면은 브러드 도네이션을 못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법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돼 있고, 질 좋은 염료를 사용하는 게 좋고, 이게 사실 저희들의 숙제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타투가 그 바이오 리업서블 다이 엔캡슐레이티드 돼 있어서 그 캡슐 안에다가 다이나 이런 거를 넣어서 형광빛도 낼 수 있고, 아까 서 교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바이오 디그라데이션을 되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열이나 레이저를 주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바이오 디그라데블한 그런 원료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향후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더 공부를 하고 개발에 참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희 학회를 그냥 대표해서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보긴 했는데 이 자료는 그냥 클리닉에서 수정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피부 시술과 그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병력에 대한 히스토리, 그 다음에 생활 습관에 대한 거나 약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원하는 부위,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요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동의서, 그 다음에 시술 전후 사항, 이렇게 해서 저희 학회에서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